안녕하세요. 교재 609페이지입니다. 609페이지 4장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입니다. 609페이지는 X입니다. 볼 게 없습니다. 610페이지도 X고 611페이지 보면 5절 방화지구 나옵니다. 방화지구 그러면은 용도지구 생각이 돼요. 경미, 포시계, 고치, 방방 등 생각해서 용도지구간의 행위자입니다. 용도지구는 행위자. 고도지구 그러면 고도지구 행위자는 고도리, 도시 관리계획입니다. 공항시설보호지구는 항공법,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 그리고 방화지구는 건축법. 그래서 건축법 왔어요. 건축법. 그래서 1번 건축물 해가지고 611페이지 1번 건축물. 국계법에 의한 방화지구에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체크합시다.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은 내화구조. 체크해요. 내화구조. 양가는 1번, 2번 필요가 없고 큰 2번입니다. 방화지구의 공작물 체크하고 공작물에서 간판 간급다. 그 밖에 대ring이 제거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하거나 높이 3m 공작물에 체크합시다. 주요부는 불연제로. 간단해요. 건축물 그러면 내화구조고 공작물 불연제로 그것만 연결하면 돼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은 내화구조. 방화지구 안에 공작물의 주요부는 불연제로. 건축물이 뭘 한다고요? 건축물 내화구조. 공작물 불연제로. 그 연결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 정도 말하면 됩니다. 건축물 내화구조, 공작물 불연제로 넘어가고요. 넘기면 6절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앞전에 지하층 설명 안 했나요? 했습니까? 자,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 지하층 자체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러고 두 개 층이 있다. 이렇게 두 개 층이 있다 그러면 자, 지표면이 이러고 있으면 일단은 지하층이 되려면 상식적으로 뭐가요? 바닥이 방 바닥이 뭐보다 밑에 있어요? 땅보다 밑에 있어요. 이렇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쪽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무슨 높이에 층 높이. 층 그러면 층 높이는 이게 바닥 전체 윗면이 아랫면이요. 윗면 여기는 아랫면이요. 여기는 아랫면 여기는 윗면입니다. 윗면에서 윗면까지 높이. 이 높이를 보고 우리가 층고 그럽니다. 층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얼마요?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잠기면 거기서부터 지하층 그래. 절반 잠기면 거기서부터 지하층. 그리고 그러니까 지하층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이다라는 거 알고 지하층 이 부분은 층수 산정할 때 지하층은 층수 산정 층수는 제외입니다. 제외. 지하층은 층에 포함하니까 지하층은 층수 산정할 때 제외한다.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해요. 제외요. 연면적에 포함하고 용적률 계산할 때는 제외합니다. 연포용제. 기억해도 연면적 포함 용적률이니까 연포용제입니다. 발음이 연포용제하고 용포연제하고 발음이 정확하게 틀리죠? 확실히 딱 틀리죠? 연포용제, 용포연제 틀려요? 비슷해요? 비슷하지 틀리긴 뭐가 틀려요? 그래서 이거죠. 연포탕해야 돼. 연포탕 낙지죠. 낙지 끓이는 거. 연면적에는 포함하고 이거 아래가 계산 문제 하니까 용적률에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7절 피난시설 등 설치해서 7절 얘는 X입니다. X 1번 직통계다 X고 옆에 2번 보면 옥상 광장 설치 이것은 6월 달쯤에 한번 하는 거예요. 6월 달쯤에 한번 할 것이고
넘기면 창문 등의 참여시설 6월달쯤에 한번 할 것이고 6월달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8절은 아예 X입니다. 8절 X. 9절 건축 설비에서 1번이 X고 2번입니다. 승강기입니다. 승강기. 승강기, 승용 승강기. 혹시나 중요하잖아요. 혹시나.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물에 승용 승강이 설치된다. 중개사 8회 시험 문제입니다. 8회.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예입니다. 위 규정에 불과하고 층수가 6층인 줄 거면 6층인 꼭 찍어서 인입니다. 인 6층인 건물에서 각층 거실 바다 문제 300 이내마다 한 개수 이상의 직통계를 설치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꼭 찍어서 6층짜리 건물에는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게 아직 우리 중개사 시험에 안 나오는데 나온다 그러면 6층 이상인 이러고 나와요. 속으면 안 돼요. 6층인입니다. 인 6층인 꼭지기 6층인 건물로서 각층 거실 바다면에 300일마다 한 개에서 이상의 직통계되어 있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비상용 승강기 중개사 6회 시험 문제입니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높이 31m를 넘는 건물에는 승용 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외에 별도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다만 승용 승강기 구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를 할 때는 굳이 비상용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넘겨보면 몇 대 설치할 건가? 몇 대 설치하는 거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습니다. 나온 적 없는데 자 31m를 넘는 각층 바닥 면적 중 최대 바닥 면적이 1,500 이하면 한 대. 31m를 넘는 층 중에서 최대 바닥 면적이 1,500을 넘으면 1,500까지 한 대에다 넘는 3층마다 하나씩 추가한다. 나올 일은 없겠지만 혹시 해볼까요? 자, 31m를 넘는 층 중에서 최대 바닥 면적이 8,000제곱미터다. 비상용 승강기 몇 대 해야 되는가? 그러면 기본 1,500제곱미터까지 몇 대 한다고요? 한 대하고 1,500을 넘는 3,000마다 하나씩 추가하니까 1,501부터 얼마까지? 4,500까지 하나 하고 4,501부터 7,500까지 하나 하고 7,501부터 1,500까지 하나 하고 몇 대 합니까? 4대가 맞아요? 3대가 맞아요? 눈치가 있어야 되니까 눈치가 4대요? 3대요? 4대지 4대 4대 그러면 4대 이렇게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씁시다. 다시 앞에 615페이지 3번 비상용 승강기 옆에다가 뭐라고 쓰는가? 분산 배치 써네. 분산 배치. 하나의 건축물에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가 있으면 화재 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분산 배치요? 집중 배치요? 분산 배치. 분산 배치가 무슨 뜻이요? 모아놓은 게 아니고 떨어뜨린다. 저쪽 갖다 놓는다고요? 그럼 이제 승강이 다 끝났어요. 승용 승강이 그럼 6층 이상으로서 6층 이상 또는 이러지 말고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설치해야 한다. 단 꼭 찍어서 6층인 건물에는 6층인 건물입니다. 승강기, 승용 승강기 안 할 수도 있다. 뭐 각층 거실 바닥면 300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6층 인 건물에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비상용 승강기는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 승용 승강기 구조가 비상용 승강기 구조에 맞으면은 굳이 또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31m를 넘는 층 중에서 최대 바닥 면적이 1,500 이하이면 한 대 하고 1,500을 넘으면 1,500 기본 한 대에다 1,500을 넘는 3,000마다 하나씩 추가한다. 그리고 하나의 건축물에 비상용 승강기를 2대 이상 설치하면 화재 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설명했지만 별로 중요한 아닙니다. 승강기가 3번 나왔어요. 6회 때 한 번 나오고 8회 때 한 번 나오고 14회 때 나오고 26회니까 지금 벌써 12년 동안 안 나왔던 얘기입니다.
혹시나 한번 해봤어요. 넘어가고 616페이지 4번부터 7번까지는 X고 618페이지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얘는 6월달에 합니다. 6월달에 얘보다도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왜 이걸 자꾸 설명을 안 해주려고 하는가 그러면 얘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건축법 얘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국토계획법 시간에 배웠죠. 그거 할 바에는 이해하지. 얘는 매년 나오니까. 자, 하나의 대지가 이게 지금 이거 하나의 대지입니다. 준주거에 700이 걸쳐 있고 준주거에 700 걸쳐 있고 예를 들어서 준공업에 300이 걸쳐 있을 때 컴페일이 준주거는 70을 주고 준공업은 60을 줬을 때 용적률이 준주거는 500을 주고 준공업은 400을 줬을 때 자, 가중평균 컴페일 가중평균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이거 할 바에 차라리 이거 해야 돼. 이거 매년 나오니까. 가중평균 컴페일과 가중평균 용적률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면 컴페일과 용적률 뭘 쓰고? 웃는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컴페일과 용적률 뭐 쓴다? 아, 큰 쪽 아니야, 큰 쪽 아니야. 가중평균. 건축자는 큰 쪽. 건축자는 뭘 따르고 준주거 따르겠지만 컴페일 용적률 몇 프로 쓰냐고 계산해야지. 이거 안 했습니까? 녹음한 거 뒤져봐요 저거. 컴페일과 용적률은 컴페일 어려운 거 없다. 컴페일 뭐예요? 뭡니까? 대지매가 얼마? 1000. 컴페일 하면 될까요? 컴페일 700에 몇 프로? 70% 이거 했잖아요. 곱하기 0.7 플러스 300에 몇 프로? 60% 0.6 77에 49 얼마입니까? 36 18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570 나옵니까? 670이다. 그러면 컴페일 몇 프로요? 가중평균가 몇 프로다? 67%를 찾으면 되지. 가중평균 용적률은 용적률 뭐라고요? 연대. 대지 면적 얼마? 1000. 자, 연면적 찾읍시다. 700에 몇 프로? 500%. 5 플러스 300에 몇 프로? 400%. 4. 얼마입니까? 5, 7에 35. 3500, 4, 32. 1200. 두 개 더하면 4700. 두 개 더하면 4700이 나오니까 몇 프로입니까? 470%. 이걸 찾아야 돼. 이게 시험 문제니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주거 계획을 걸치면 컴페일과 용적률 뭘 쓰고? 가중평균. 건축자는 뭘 쓴다? 큰 쪽 쓴다. 큰 쪽. 단 건축물이 미관 고도에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관 고도 지구를 적용받는다. 이게 1번이요. 2번 해가지고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외에 걸치면 건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을 따른다. 방화지구가 그 밖의 지구 경계 부분 방화법규에 가면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세 번째,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각각 쓴다. 각각을 쓰는데 녹지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미관 고도 걸치면 건물 대지 미관 고도 쓰고 녹지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방화지구 걸치면 건물 전부 방화지구 쓴다. 이거 자꾸 반복해야 돼요. 매년 나와. 얘는 매년. 근데 618, 619페이지가 비슷한데 약간 틀리니까 괜히 이것도 생각 안 나는데 이거 먼저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6월달에 620페이지입니다. 620페이지 2절 건축물의 면적 높이. 넘기자마자 컴페일 나오네. 컴페일이 뭐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대지 면적이 100.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얼마 있습니까? 건축 면적 20 있습니다. 컴페일 몇 프로요? 20%. 이게 A동이고 여기 건물 한 동 또 있네. 이게 30이 있네. 30이. 얘는 B동입니다. 얘는 몇 프로요? 30%. 그러면 이거를 말할 때 자, 이 대지는
A동 건물은 건폐율이 20이고 B동 건물은 건폐율이 30이다. 이러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 대지는 건폐율이 50이다. 이러는 게 맞아요? 50이다. 50이다 이러고 말해야 돼요. A동은 20이고 B동은 30이다 이래야 돼요? 50이다요. 건폐율은 대지에 주는 것이지 건축물에 주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인데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2동 이상 있으면 어쩐다? 건축 면적 합계로 한다. 요즘은 낼 게 없으니까 이런 것도 물어봐요.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있으면 합계로 한다. 합계. 그래서 1번 의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가로 안에 대지에 건축물이 2 이상 있으면 이들 면적의 합계입니다. 그 다음에 규제 목적은 필요하지 않아요. 3번입니다. 건폐율 최대한들은 국토개혁법 77조 규정에 따른다. 국토개혁법 77조. 평소에 5초 줬는데 인심서 7초 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7초. 자, 심호흡하고 죽어죠. 56657 상업죠. 9887 공업죠. 777 녹지. 투투투 관리. 사투투 농림. 자연환경 투투. 마냥 웃어서 될 성질이 아니라니까 암기해야 된다니까 이걸. 5초면 56657 9887 777 투투투 사투투 투투 그게 건폐율이에요. 그게 국토계획법 기준입니다. 다만 중요합니다. 다만 지켜요. 다만 이 법에서 완화 강화 적용적 규제가 면 그에 따른다. 무슨 얘기냐? 건폐율이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 건축법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만 나왔다 그러면 건축법은 완화는 할 수 있으나 강화는 할 수 없다. 이게 문제니까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뭡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하나의 대지의 건축물이 2 이상 있으면 연면적 합계 기억하세요. 그때는 합계 그때는 합계랍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여기서 연면적은 지하층 면적 제외죠. 용적률 계산할 때 그거 있잖아요. 연포 용제 괜히 지웠네 이거. 지금 용적률이니까 박스 안에 용적률 여기서 연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얘기해요. 여기서 이 말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지하층 면적 지하층 면적 제입니다. 지상층 주차형인데 가로에 뭐라고요? 부속 용도인 경우. 그 다음에 주민 공동시설 죽고요. 주민 공동시설 죽고. 빨리 끕시다. 빨리 껐습니까? 지우세요. 지우라고. 예, 안 보이게 지우라고. 주민 공동시설은 지우고. 초고층 건물과 준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정적 면적 그리고 경사지붕에 설치한 대피 공간은 제외한다. 4가지가 제외되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 제외되는 건 4개. 첫 번째 뭐 뺀다? 지하층 빼고. 두 번째 지상층 부속 주차장 빼고. 세 번째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정적 빼고. 네 번째 경사지붕 안에 대피 공간은 제외. 옛날에는 주민 공동시설 제외인데 지금은 제외가 아니니까 안 보이게 지워야지. 안 보이게 살짝 지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의미 없고 3번 건축법상 용적률 해가지고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개혁법 기준에 따릅니다. 평소에 8초 했는데 인신서 없어요. 10초 줄게. 10초. 자 심호흡하고 죽어죠. 100, 150, 200, 200, 300, 500 바빠요. 상업죠.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 300, 300, 400 녹지 100은 무슨 100이요? 80, 100, 100, 80, 100, 100 80이 뭐예요? 보존 녹지 80, 100, 100 관리 180, 80 농림 자연환경 80, 80 시험 문제 반드시 나요. 반드시 올해만 보고 싶어요? 내년에 또 보고 싶어요? 올해 끝내야지. 그 마음이 해야지. 건폐율 용적률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15점 해요. 15점은. 그거 암기 못한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세요. 암기해야 되니까. 자 이제 그건데 그래서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규정을 따르는데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이 법에서 건축법에서 완화, 강화, 적용토 규제하면 그에 의한다. 무슨 얘기냐? 이 법에서 용도를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정리하면 얘도 은근히 툭툭 나오니까 이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사인데 건폐율, 용적률 개념이 무슨 법에 있다고요?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이 있는데 건축법이 뭐라고? 건폐율은 뭐라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근데 이 건축 면적이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있으면 건축 면적 합계다. 용적률은 뭡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있으면 연면적 합계다. 이 말이 이게 개념입니까? 개념. 이 개념이 어디에 있다고? 건축법이 건축법. 근데 두 번째 기존 그 말은 최대 한도입니다. 용도 지역별 건폐율 최대 한도는 무슨 법에 있냐? 이건 어디에 있다고요? 국토계획법. 자, 건폐율 하라고 건폐율 얼마라고요? 56657 9887 777 토토토 4토토 토토. 이거 사인이 안 맞아서 못 해먹겠어요. 용적률 100, 150, 200, 200, 300, 500 상업적 1500, 1300, 1100, 900 공업적 300, 300, 400 녹지 80, 100, 100 관리 100, 80, 80 농林자는 경우 80, 8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단 해가지고 단 건축법에서 이거를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만 나왔다 하면은 건축법은 강화할 수 있으나 완화할 수 없다 이러고 물어보니까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거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 보게 되면 3번 대지분할자입니다. 대지분할자 3번 대지분할자. 대지분할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렇게 두 개 땅이 있습니다. 두 개 땅이 있어요. 밑에는 뭐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위에는 건축물이 없는 거요. 토지 분할, 대지 분할.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은 국토계획법이 규제를 해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법이 규제를 하는 거예요.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법 시간 하고 여기서 설명하면 또 표정이 이상할 것 같으니까 벌써 2달 지나가지고 그냥 이것만 할게요.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을 사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을 사는데 자, 첫 번째 면적에 미달하는 분할은 금지다. 심호해요. 심호. 마음에 준비해야 되니까. 이것보다 작은 분할은 금지다. 주거기타, 상업공업, 그리고 녹지.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제곱미터죠. 여기에 미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숫자 이게 은근히 잘 나올까 암기하자고 이거.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우리나라에서 건축할 때는 건물 지을 때는 얘가 대부분 기준인데 기준. 도시개발법 시간에 과소토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한지계획 만들 때 과소토지가 되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과소토지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소토지가 되면 뭐 해주든가? 증언자든가 뭐 해주든가? 무슨 가만지가 왜 나요 가만지가. 좀 더해가지고 뭐 하든가 증언자든가 아니면 어쩌든가 빼버리고 부지정하든가 청산하든가.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과소토지 얼마나 작은 게 과소토지냐? 이게 과소토지 기준이야.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건물이 있는 대지는 이것보다 더 작게 분할하면 안 된다 이 얘기니까 이런 숫자는 암기해 줘야 되고. 자, 숫자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양가로 2번이제 2번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대지 분할자 해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른 대지 분할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그런 사유에 그런 사유에 위반되는 분할도 금지인데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 몇 가지요? 남들은 뭔다는데 왜 아직도 혼자 6개 혼자 암기하고 남들은 6가지고. 그게 요즘 한 문제 안 나와요. 한 문제 안 나오고 지문 하나 툭 치고 나오면 큰일 나지 말고 고개 들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이 위반되는 분할을 할 수 없다. 여기 있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와 대지 관계에 위반되는 분할을 할 수 없다. 여기 있네. 지문 하나 나오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지 안의 공지 확보 기준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리고 지문 하나 나오면은 많은 것 중에서 물어보니까 있는 거에서 쓴다고 있는 거. 그래서 좀 뭐가 있어야 된다. 문제 푸는 눈치가 있어야 된다. 눈치가 요령 좀 있어야 되는 거요. 지문 하나 물어봤을 때는 있는 것 중에서 쓰고 한 문제 딱 물어봤을 때는 이제 한 문제 나올 일도 없겠지만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금지 사유다 아닌 것은 1번 정답 대지의 효용을 저하시키는 분할. 자 이제 책 봐요. 대지의 효용을 저하시키는 분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2번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분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답 나온다고. 몰라도 찾는다고 몰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답 알려줄 테니까. 하나만 설명 같은 게 들어봐요. 이런 사유는 억지로 다 알려고 쓰지 말라고. 문제 푼 요리만 터득하라고. 이런 거는 언제 하냐 언제 알아야 돼요. 시험 언제 봐요? 10월 24일. 발표 언제 나요? 한 달 동안 뭐 할 거예요? 한 달 내에 건배할 수는 없죠. 한 3번 건배했으면 됐지. 3일만 건배하고 그 다음부터 뭐 할 거예요? 합격했으니까 이때 날짜만 되면 합격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 기본했으면 이 과정에 뭐 해야지? 실무 나갈 걸 대비해서 실무 공부 좀 하지 않겠어요? 그때 이런 걸 배우고 그때 구체적으로 그때 배우고 일단은 10월 24일 시험 볼 걸 대비해서 그냥 툭 던지면 있다 그 정도 말하고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자 여기에 지금 이러고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 지역이 지금 준주거지입니다. 준주거지 대지 분할된 면적 주거기타 60. 그래서 대지 분할되면 60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의 건폐율이 얼마 전에 건폐율 70 70. 대지 면적 얼마요? 200. 건폐율 얼마요? 70. 얼마까지 건축할 수 있어요? 140까지. 140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40보다 작게 한 90 정도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되지. 90만 있습니다. 90. 140보다 작으니까 90 했어요. 그거 난 다음에 땅이 많이 남았네. 반띵 나눠가지고 이쪽 100, 이쪽 100 나눴어요. 나누면은 대지 분할된 면적이 얼마라고요? 60. 얼마 됐어요? 90. 100. 60보다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러니까 분할했지 이렇게. 얼마다? 100이다. 그리고 건폐는 얼마 됐다 이제? 여기까지니까. 건폐는 얼마 됐다? 건축 면적이 90. 그러면 건폐율이 몇 프로 돼요? 90%. 이 분할을 만약에 허용한다 그러면 주거지 건폐율 70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짝부터 똑짝 100%죠 그러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건폐율 위반들의 이런 분할도 금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6가지 사유인데 6개 그러지 말고 건축물에 있는 대지 분할 금지 사유는 첫 번째 면적 그 면적은 암기하고 주거기타 60, 450, 150, 녹지 200 그건 암기하고 그 다음에 사유는 많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물은 높이지 않아 위반되는 분할 할 수 없다. 의심하지 말고 있다. 그 연습을 해야 돼. 그 연습. 4번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 거기에 드시고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러고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네요. A 대지가 있습니다. 도로 여기도 도로. 이 선을 우리는 무슨 선이라 그래요? 건축선 띄우고 무슨 선이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고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물을 이루고 건축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뭐가 남아요? 빈 땅 공지 나왔습니다. 이게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 4번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국계법 따라 용도, 지역, 지구 건축물 용도 규모에 따라 체크합시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6m 이내 건축선과 인접된 것부터 6m 이내 범위 내에서 후퇴해가지고 띄워가지고 건축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띄운가 거기까지는 안 물어봐요.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건축선에서 6m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 6m 이내 후퇴 건축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대지 안의 공지고 공개 공지는 뭐였어요? 공개 공지. 쉼터. 공개 공지는 공개 오픈된 공지 휴게소에 오픈된 휴게소.
그거하고 대지 안에 공지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한번 흔들어 봐요. 머리를 살살 흔들려가지고 저기 국토개법 보내봐요. 갔죠? 국토개법 개발? 지구단위. 갔네. 자, 국토개법 지구단위 갔으니까. 자, 지구단위 계획구간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 기준의 일부 완화한다. 완화되는 거 10개 있어요. 안 되는 거 3개. 하나, 둘, 셋. 아이도 뭐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 남았으니까 그래도 걱정을 안 해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대지 분할 제한. 두 번째 대지 안의 공지. 지금 나온 이런 애들이요. 대지 분할 제한, 대지 안의 공지. 세 번째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 그런 거 암기는 좀 하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그러지 마요. 노트 몇 페이지요? 20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다 써놨어. 20페이지 맨 밑에 봐봐요. 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완화되는 거, 완화되지 않는 거 해가지고 대지 분할 제한, 대지 안의 공지, 그리고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맨 밑에 보면 있죠. 맨 별만 쳐봤자 필요가 없어요. 중요 표시 맨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암기해야 돼요, 암기. 자, 책 622페이지 가서 이제 5장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높이 제한. 옆에 박스 보면 참고해가지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방법인데 봐봅시다. 첫 번째, 가로구역 단위 높이 제한돼 있고, 이게 다 높이 제한 사유예요. 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높이 제한돼 있고, 고도 지구에 의한 높이 제한돼 있고, 용적률에 의한 간접적인 높이 제한돼 있고,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돼 있고, 근데 반대로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컴페율은 높이 제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용적률은 높이 제한과 관계 있어도 컴페율은 높이 제한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높이의 간접적 제한. 그건 지워버리고 안 보이게. 그 시험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직접 제한이 간접 제한이 그런 말 안 쓰니까 지우고. 3번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거 고도지구. 아까 했던 고도지구 높이 제한은 건축법이 아니고 고도지구 높이 제한은 건축법이 아니고 무슨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뭘 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높이 제한 사유는 맞는데 건축법상 높이 제한 사유는 아니다. 특히 신경 쓰는 거 건폐율. 용적률은 높이 제한 할 수가 있지만 건폐율은 높이 제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알고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 높이 제한에서 1번 일반적인 높이 제한입니다. 일반적인 높이 제한. 자, 일반적인 높이 제한 해가지고 가로구역 단위 높이 제한 이 말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이제 틀을 잡아놓읍시다. 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어떻게 받냐 그러면 첫 번째 그냥 높이 제한 그럽니다. 그냥 높이 제한. 그냥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고 하나 더 그러면 두 번째 1조입니다.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높이 제한, 그 다음에 1조 등 확보 높이 제한. 그냥 높이 제한이 뭐냐 그러면 여기 봐요. 이게 도로예요. 도로입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구역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가로구역.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도정법에서 가로구역이 되려면 요건 첫 번째 면적 얼마 미만? 만 미만. 두 번째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된다. 4m 이하 도로는 있어도 괜찮다. 자, 이 안에 노후 불량 건물이 전체 건물의 얼마 이상이다? 노후 불량 건물이 전체 건물의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 네 번째 단독 공동 더해서 몇 가구 이상 돼야 된다? 20가구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2종 일반 주거면 몇 층까지 할 수 있다? 15층까지 할 수 있다. 오늘 제가 매일 문제에다 만들어낸 건데 매일 문제를 갖다 안 보니 자꾸 반복해서 좀 봐야 된다니까. 수업 좀 빼먹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봄 됐다고 바람 난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꾸준히 앉아서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지금 가로구역 가로구역인데 이 가로구역 50m다. 그러면 이 블럭은 50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블럭은 70m다. 70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블럭 얼마입니까?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50, 70이라고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가 된 가로구역인지 지정 공고가 되지 않는 가로구역인지 이로 구분하는 거예요.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 됐냐 안 됐냐. 얘 먼저 해결하고 얘 갈게요. 얘부터 갑시다. 자, 623페이지 보면 62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기억 A. 그 A가 시험에 간혹 나오는데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 그러면 지문 5개 나오면 5개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만 중요해요? 답으로 나온 애만 중요해요. 답으로 나온 애만. A는 나와도 답이 안 됩니다. 나오긴 잘 나옵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계열 단위로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딱 잘라요. 거기까지 지문이 은근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답으로 내지는 않아요. 옵니다. 들어본 기억만 남기면 돼요. 허가권자는 가로계열 단위로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러면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야 돼 있다. 다만 일거는 주지만 나온 적이 없습니다.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증장은 가로경 높이를 완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은 심을 갖춘 높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자, 이번에 이 블럭은 몇 메타냐? 50m다. 50m 해놓고 자 그러면서 여기만 딱 해가지고 얘만 60m다 이러고 완화해 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건축의 심을 거쳐서 완화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B, X 보지 말고 C번 공남심인데 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으면 줍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격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하려면 공고안을 만들어서 자 이번에 여기 몇 메타입니까? 50m입니다. 50m. 주민 여러분 50m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15 이상 의견 듣고 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디 가나 상식의 상식 결정이니까 심의 거치고 그 다음에 D 중요합니다. 얘는 답대로 나요. 답대로. 여기다 중요 표시하시고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른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얘는 주로 함정을 나와요.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기를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높이를 차등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고 있다.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 얘도 나오더라도 답은 안 돼요. 그냥 오가 되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로별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읽어본 기억만 남겨. 여태까지 가로경 높이 있던 우리 시험에서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허가권자는 가로별 단위로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고 높이 준공할 수 있다. 그럼 그래 들어본 기억이 있다. 두 번째, 같은 가로격 안에서 용도 형태에 따른 높이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걔는 나오면 답대로 나오는 거고 세 번째, 특별시 광역시장이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가로격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걔 나와도 답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결론은 함정을 쓰는 것은 같은 가로격 안에서 용도 형태에 따른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제 전면도로 너비입니다. 전면도로 너비. 자, 원칙. 이제 전면도로 너비 뭐냐 그러면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가로격은 최고 높이가 얼마라고 정해지지 아니한 가로격은 전면이니까 앞에 있는 도로 전면도로 앞에 도로 너비에서 높이가 달라지는데 원칙입니다. 자, 허가권자 이한 높이가 정해지지 않는 가로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부터 체크합시다.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 수평거리 1.5배를 넘을 수가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예외적으로 1.5배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나올 리가 없으니까 원칙 말고 갑시다. 이렇게 지금 대지가 있고 대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폭을 쟀더니 10m 도로입니다. 자, 그러면 10m 도로면 건축선, 여기가 건축선. 이 대지든 이 대지는 건축할 때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는 게 건축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몇 메타까지 하라고 안 정해졌을 때 이 선까지는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선까지는 건축할 수가 있죠. 이 선까지는. 이랬을 때 건축하고자 하는 이 지점에서 앞에 도로 반대쪽 경계선 수평거리에 몇 배 넘을 수가 없다? 1.5배를 넘을 수가 없다.
이 길이의 몇 배? 1.5배. 그러니까 몇 m까지 할 수 있다고요? 15m까지는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자 여기서 건축하게 되면 이 높이는 몇 m까지? 15m까지. 그럼 내 마음대로 내가 왜 여기서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선에서 10m 후퇴 해가지고 여기서 하겠다. 그때는 이 길이에 대한 1.5입니다. 20m에 대한 1.5니까 몇 m 가겠어요? 높이가 여기는 몇 m? 30m. 30m까지. 근데 여기서 앉고 나는 그냥 좀 더 뛰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20m를 뛰었다. 총 얼마 뛰었어 그러면? 30m. 30에 대한 1.5 얼마가 있어요? 높이가 45가 있죠. 이거를 선으로 끄면 선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사선 제한을 받는다 그럽니다. 이게 1.5배입니다. 1.5배. 건축하기 전 그 지점에서 각각 지점에서 반대쪽 앞에도로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 수평거리에 1.5배 기억합시다. 1.5배 넘을 수 없다. 예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먼저 나오는 이제 높이 제한이고 두 번째 일조등 확보 높이 제한입니다. 625페이지 일조등 확보 높이 제한. 일조등 확보 높이 제한 이 말은 햇빛 보고 삽시다 이렇게인데 일조등 확보 높이 제한 이 부분은 노트를 보고 이 틀을 좀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어디서 쓰는 말인가? 일조등 확보 높이 제한. 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31페이지입니다. 노트 31페이지. 31페이지 보고 자 전국에서 1조 적용받는 지역이냐. 우리가 전국을 용도적으로 나누면 첫 번째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무슨 지역이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이해하기 쉽게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이렇습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 주상공록. 상업지역은 무슨 상업이요? 중심상업, 또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공업지역은 말로 해봐요.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녹지지역은 보생자. 두 번째 관리지역은 개생봉. 세 번째 농림지역. 네 번째 자연환경보전.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이게 전국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해서 전국이 되고 자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요? 28가지. 자 28가지 건축물 건축할 때 일종 햇빛 받기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받냐 안 받냐. 일종 높이 제한 받냐 안 받냐. 그러면 자 먼저 나오는 두 개 지역입니다. 이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이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전용주거 일반주거입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이요. 28가지 중에서 좌우지간 전용주거 일반주거에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은 1조등 확보 높이 제한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준주거부터 해가지고 준주거부터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나머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까지는 1조 적용을 받냐 안 받냐 묻게 되면 이 나머지 지역은 28가지 중에서 하나만 받아요. 뭐만 받아요? 공동주택만 받아요. 공동주택만. 이거 먼저 잘 알고. 그런데 여기 있는 일반상업과 중심상업은 공동주택도 1조 적용을 안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틀을 먼저 잘 잡아야 돼요.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모든 건축물이 1조 확보 높이 제한 받고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모든 건물이 안 받고 4개를 뺀 나머지 지역은 뭐만 받는다? 공동주택만 받는다. 이거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는 모든 건축물이 어떻게 받냐 어떻게 원칙입니다. 원칙 예외해가지고 원칙은 정북입니다. 정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그래. 예외는 이러한 지역은
정남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원칙적인 범위 내에서 허가권자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할 수 있다 그래요. 얘는 띄워서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험 보는 측면에서 여러분 뭘 잡냐 그러면 전형주거 일반주거가 나오고 정북이 나오면 전형주거 일반주거 정북이 나오면 다른 거 무시하고 뜬다. 끝맺음이 띄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지역은 지가 알아서 문제 주니까 문제 이걸 줘야만 문제가 되니까 이걸 신경 쓰지 말고 어딘가 따지지 말고 좌우지간 정남이 나오면 어쩐다? 할 수 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이걸 먼저 잡으라고요. 정북 그러면 어쩐다? 띄워 하여야 한다. 정남 띄워 할 수 있다. 이제 설명합니다. 625페이지. 자, 기억. 정북에 가지고 줄 겁시다. 전형주거 일반주거 안에서 전형주거 일반주거 안에 줄 거 넣고 건축하는 건축 높이는 1조 등 확보를 위해서 체크합시다. 정북 방향 줄 거 넣고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거리에 따라 대ring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체크합시다.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에 의하자면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전형주거 일반주거 그 다음에 정북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 넘겨봐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하여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게 참고인데 자, 그 박스에 참고죠. 참고 1조 확보 이익결을 가지고 다음 범위 내에서 저래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운다. 높이 몇 메타 이하? 수정하라 했죠? 9m 이하. 9m 이하면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얼마 이상? 1.5m 이상. 수정해 수정. 높이 9m 이하 되는 부분은 그러지 말고 수정. 높이 9m 이하 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보다 얼마 이상 띄운다? 1.5m 이상을 띄우고 그 다음에 2번은 지워버리고 3번 높이 9m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 그렇게 지금은 원래는 이게 세 가지인데 두 가지로 단일화시켰어요. 9m 이하면 1.5m 이상, 9m 초과하면 높이의 2분의 1 이상. 시험 보기도 좋고 계산하기도 편해요. 근데 그 박스가 우리 시험에 몇 번이나 났습니까? 9m 이하면 1.5 이상, 9m 초과하면 높이의 2분의 1 이상.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북 그러면 하이한다 이거를 잡았는 거예요. 북 그러면 하이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이러고 그리면 여기가 무슨 쪽이요? 말이 없으면 항상 위는 자동 말 없으면 북입니다. 북. 말 없으면 여기가 북. 별도로 빨아졌는 북. 그럼 여기는 뭐예요? 남. 뭐예요? 동. 이러고 지나가는 게 뭐가?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쪽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 북쪽 인접대지 경계선 띄워서 건축한다. 띄워가지고 북쪽으로 띄워가지고 건물을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한다. 띄워서 이러고 건축한다. 이렇게 북쪽으로 띄워서 건축하고 햇빛 보기 한 창은 당연히 어디겠죠? 남쪽을 내겠죠. 남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A 대지고 B 대지고 C 대지를 합시다. A 대지의 건물이 높으면 B가 햇빛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B가 높으면 C가 볼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 D집에 햇빛 볼 거냐? 그래서 생각한 게 이겁니다. 북쪽으로 뭐 한다? 거리 제한. 북쪽 방향으로 거리 제한한다. 거리 제한하는데 어떻게 제한하려고 물어봤더니 건물의 높이가 몇 메타 이하면 9m 이하면 북쪽으로 띄우는 거리를 1.5m 이상만 띄우면 뒷집 안 가린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의 높이가 9m를 뭐 하면 초과하면 높이의 얼마 이상만 2분의 1 이상만 띄우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입체적으로 봅시다. 입체적으로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고 C 대지가 있다 그러면 자 이쪽이 지금 저 그림으로 하게 되면 B가 C를 바라보면 무슨 쪽이요? 북쪽. A가 B를 바라보면 무슨 쪽? 북쪽. B가 A 바라보면 무슨 쪽? 남쪽. B 대지에 이러고 건물이 이러고 있다. 예를 들어서 햇빛 받기 위한 창문이 남으로 가겠어요? 북으로 가겠어요? 정상적이면 남쪽은 남쪽이게 전부 다 이게 햇빛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선은 무슨 선이고? 인접 대지 경계선이요.
AD 건물이 높게 지면 여기 햇빛 못 본다는 얘기요. 어떻게 햇빛 볼까 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자, 여기까지가 9m다, 9m. 그러면 9m. 졸더라도 졸면 안 돼요. 지금은 졸 때가 아니니까 졸면 안 되고. 자, 쫙 해가지고 에어컨을 좀 빵빵히 들이고, 빵빵하게. 자, 여기 9m. 이렇게 여기는 전부 다 9m 이하죠. 이렇게 9m 이하 되는 부분은 북쪽 대지 경계선까지 얼마를 띄우라고요? 1.5m를 띄우고. 자, 이 건물이 10m 가면 10m를 갔다 10m 가면 얼마 띄운다고요? 5m를 2분의 1이니까. 20m 갔다 그러면 몇 m 띄워야 되는 거요? 10m를 띄우는 반을 띄우니까. 그러면 건물이 9m까지는 이렇게 반드시 올라오다가 9m 넘어가면 이렇게 획 꺾인다, 이런 식으로. 건축물이 이런 식으로 건축이 되니까 얘가 햇빛 보는데 이러고 지장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9m 이하면 1점 이상, 9m가 넘어가면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운다, 이 얘기. 그게 얘입니다, 얘. 정북 방향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대링이 정하는 범위가 9m 이하면 1.5, 9m 2분의 1.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띄워서 건축을 해왔습니다. 북쪽으로 띄워서 건축을 해왔는데, 잘 보세요. 이제 해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지역이라고요? 전용 주거죠? 일반 주거죠? 자, 모르면 컨닝해도 괜찮아요. 컨닝해도 뭐라 할 테니까. 컨닝을 할 때 대답을 막 해봐요. 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도시지역 안에만 있습니까? 좀 컨닝을 해도 괜찮으니까 좀 답을 맞춰는 보라고. 전용 주거, 일반 주거는 도시지역 안에만 있습니까? 안에만 있지. 관농지에 무슨 전용 주거 없잖아요. 전주 일주는 도시지역 안에만 있으니까 땅값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필지 면적이 커요, 작아요. 이게 문제, 작아요. 필지 면적이 작다고요. 북쪽으로 띄우라 그러니까 띄웠죠. 그리고 건축가 남해도 공간이 좀 남고 조금씩 이러고 그 공간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토지 이용도가 비효율적이요. 공간이 좀씩 남다 보니까 이것은 정원도 못 만들고 화단도 못 꾸미고.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야, 이걸 좀 토지 이용도 활용도를 높여야지. 북쪽으로 법에서 띄우라. 안 띄우면 처벌한다니까 띄우긴 띄워야 돼. 북쪽으로 띄우라. 어떻게 할까? 남쪽으로 붙여볼까, 이렇게? 남쪽으로 붙여놓고 보니까는, 자, 남쪽으로 붙이고, 창문 내고, 그러니까 북쪽에 이렇게 공간이 한 군데로 다 남아야 안 남아요? 한 군데 다, 이렇게 한 군데로 다 남아줘야, 그래야 뭐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꽃도 피고, 잘 관리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못 보지만 너라도 많이 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담장은 이빠이 싸놓고.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요? 비효율적. 뭔가 좀 이상하죠? 공간이 남는 건 좋았는데 큰다고 창문을 뒤로 낼 수도 없고. 다시 생각해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잘못됐어요. 법을 만들 때 남쪽을 만약에 띄우라고 했다 그러면, 남쪽 띄우랬다면 북쪽을 이렇게 붙인다 마침 이렇게 북쪽으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앞에다 창문 내면 앞에 공간이 남으니까 이거 활용하기 진짜 좋겠는데 이게 좋지 않아요? 얘는 안 맞는 거고 얘도 안 맞는 거고 이게 좋은데 이 방법은 틀렸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늦었지만 남쪽으로 띄워야 한다. 이걸 갖다가 남쪽으로 띄워야 한다 그러면 마침 A가 야, 나 건물 돈도 많은데 건물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지어야 되겠다. 남쪽으로 띄워야 한다니까 띄워야지. 나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야. 남쪽 띄우고 북에다 이렇게 확 붙여버리면은 얘가 햇빛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돈이 없어가지고 다시 지을 수도 없어요. 어쩔 거예요, 이거? 햇빛 볼 수 있을까? 없습니다.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이 우리는 계속 어찌해야 된다? 북쪽을 띄워해야 된다. 그래야 얘가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안 됐다고요? 잘못됐다고. 잘못됐으면 어찌해야 돼요? 고쳐야죠. 어떻게 고칠 거냐? 어떻게? 이 상태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고
이미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진 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뭐 할 때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뭐 할 때 신도시를 만들 때는 남쪽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 도시가 완성돼서는 영영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있어요. 동시에 쓰면 되지.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그 일들을 동시에 싹 쓸어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정비사업하면 일들을 동시에 다 쓸어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런 지역인데 첫 번째 이런 지역이 뭐냐? 개발이 예정된 지역. 그 박스 봐야지. 626페이지 시작합니다. 니은 A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줄 거 놓고 다음 어느 하나 줄 거 놓고 자 1번 개발 예정 지역이죠. 박스에 1번 택지개발지구 대유정사업지구 광역개발권요 옆에 가서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그게 뭐라고요?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앞으로 남쪽 띄울 수 있는 길을 트란 얘기입니다. 남쪽 띄울 수 있다고. 2번 정북 방향에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으면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다. 자 뒷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할 때 북쪽으로 띄우라 했는데 그래야 B 대지가 햇빛 본다 했는데 북쪽 방향 이러고 마침 딱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쯤 해도 뭐가 있다고요? 도로가 있다고. 도로가 뒤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로가 있으니까 북쪽 방향에 도로가 있으면 남쪽 띄워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세 번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북쪽 대지 소유자와 합의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A가 B한테 가가지고 오케이 됐습니까? 방금 뭐라 했어요? 오케이. 나는 이렇게 남쪽을 또 북쪽으로 붙였으면 쓰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답니다. 그럼 어쩐다고요? 남쪽 띄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줘야만 얘는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고 개발이 예정된 지역 이런 걸 암기하지 말고 북쪽 방에 도로 공원 등이 있다. 북쪽 도에서 합의했다. 그때는 남쪽 띄워 할 수 있다. 남이 나오면 끝맺지 말라고요? 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가 나갔을 때 시내에서 구시가지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중개를 하면 자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다. 건물이 있는데 오래된 건물 구시가지는 오래된 건물이요. 여기가 뭐고 남쪽이고 여기가 뭐고 북쪽이고 A 대지는 남쪽 도를 접했고 B 대지는 북쪽 도를 접했어요. A 대지가 좋아요, B 대지가 좋아요. 전제 조건은 이 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이 오픈하고 사무실 딱 문 열고 있으면 그래도 중개업 하려면 될 수 있으면 건축업자들하고 친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자기 주변에 건축업자 있는 중개업자하고 건축업자 없는 중개업자는 차원이 달라요. 건축업자가 있으면 훨씬 편한 게 이 건축업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건설 회사가 아니고 건축업자 주로 뭐 빌라 짓는 사람들 빌라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코드만 잘 맞으면 툭하면 우리한테 와서 땅 찾아달라 빌라 지게 땅 찾아달라 다 지어서 어쩌나 분양해달라 훨씬 남보다 빠르다고 툭 와가지고 이 사람이 앞전에 같이 거래했던 그 사람 마음에 김 사장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운 업자를 물색이 하지 딱 와가지고 여기 양주댁이 있는 게 양주댁 여기서 지금 자 양주댁이 딱 중개업하고 있는데 소장으로 양소장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딱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양소장님 북도로 있습니까? 무슨 얘기야? 북도로 있습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길게 말도 않고 북도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게 북도로는 북도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무슨 얘기야 이러고 있으면 그냥 가본다고. 이거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는 북쪽 방향에 북쪽에 도로에 접한 대지 있습니까? 이거를 줄여서 북도로 있습니까? 북도로 있습니까?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왜 B가 좋아요? 얘는 북쪽에 도로가 있으니까 이거 다 쓰러져 가는 건물 철거하고 다시 하겠지 이거 있는 거. 그러니까 얘 전제 조건은 구시가지. 전제 조건은
북에 도로가 있으면 붙인다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건축한다고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 땅은 용적률 말인데 용적률이 150%다 그러면 거의 다 찾아먹어요. 얘는 145 찾아먹어요. 근데 얘는 남쪽에 도로가 있으면 얘는 어찌하든 이게 북쪽으로 띄워야 돼. 북쪽으로 띄워가지고 이로 건축한다 그러면 이 땅도 용적률 150이다 그러면 얘들은 보통 3분의 2밖에 못 찾아먹어요. 이걸 갖다가 용적률에서 엄청나게 얘가 불리하다고. 똑같은 상태라면 B 땅이 훨씬 좋다고. 그러니까 중개하다 이런 땅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지역이 있다 그러면 전형적 일반적에 북쪽 방에 도로 접한 땅이 나온다. 어쩌라고? 보는 순간 어쩐다. 내가 찜해놓고 사놓고 건축주한테 전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내 뒤에 있어야지. 그리고 살 때는 이 지역에 개발 붐이 있나 없나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뭐 업자가 와가지고 하나 지어가지고 분양이 잘 되면 하나 분양 성공하면 연타로 계속 온다고 이렇게 그 지역은 하나 분양이 얘가 성공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어차피 안 되는 거 분위기 딱 봐가지고 이 땅이 매물로 나오면 언제 기다리겠어요. 남들은 계속 명함 작업하고 있는데 남들은 이러고 있다 그러면 여기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디 갔나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명함 작업하면서 사장님 제가 팔아드릴게요. 남보다 더 빨리 팔아드릴게요.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야 북도로 안 나오냐? 이러면 안 돼요. 이쪽에 있는 땅 주인 작업들을 이미 다 해놓고 어느 게 하나가 터졌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바로 가야 된다고. 평당 얼마인데 좀 더 주는 한이 좀 사가지고 넘겨도 되고 업자한테 잡아줘도 되고 사장님 내가 북도로 잡아놨으니까 와서 같이 하시죠. 이것도 괜찮은 거고 이 생각을 좀 해야 돼. 전제 조건은 구도시 전형적 일반적으로 분양이 된 데서 한 분이 제가 지금 땅 중개를 땅 상담 계속 받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해가지고 교수님 그린벨트 해제인데 이 땅 사도 괜찮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면 사도 괜찮아요? 그 동네 가니까는 안강남시 있더라고요. 안강남. 예, 이 강남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안진심 있잖아요. 이 진심이 아니죠, 진심이. 진심이야? 근데 참 이게 그린벨트가 해제되는데 이 땅을 사야 되는데 사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린벨트 해제되면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좋지. 근데 사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그린벨트 좋은 거 나쁜 거 좋대. 근데 나한테 왜 물어봐요? 그래서 의견 좀 들어보고 땅을 줘야지. 땅 번지수 봐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잘 봐요. 자, 그린벨트 해제는 확실한데 왜 해제된답니까? 공무원이 나한테 알려준 거니까. 그 지역 공무원이. 자, 그 상황을 봤더니 여기에 저 밑에 가게 되면 고속도로 있습니다. 고속도로. 부산서 순천 가는 고속도로 있고 고속도로에서 딱 해가지고 200m 거리 안에 이게 마산 들어간 철길이면 철길 해가지고 마산역 그리고 여기서 이 땅까지 거리가 200m입니다. 200m 해가지고 땅이 있는데 저는 땅이 좀 좋은 줄 알았어요. 땅이 좋은 줄 알았는데 옛날에 그 만화책 동화책 나온 그 혹부리 영감 혹 있죠. 이 땅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는데 이러고 돼 있어. 이러고 근데 이게 600평이에요. 600평. 그러니까 작은 건 아니 600평인데 이거 멀쩡히 너 뭐하냐고 이거 사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도로가 있냐? 도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이 거리 재니까 여기서 거리가 이게 40m 나와요. 이게 맹지란 얘기입니다. 맹지인데 자,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했더니 무슨 지역이냐? 자연녹지요. 자연녹지. 그분은 그린벨트 해제하고 자연녹지랑 여기에 꼽혀가지고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이거를 잡으려고 하는데 땅 주인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건 내놓고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는 점검자 물어본 거예요. 딱 떼봤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근데 이거 왜 삽니까? 했더니 아니 아는 분이 빨리 사라겠어요. 그 아는 분이 누구예요? 무슨 면에 있는데요. 그래요? 그분은 그린벨트 해제가 확실하답니까? 확실합니다. 근데 그분은 왜 사랍니까? 이 땅은 맹지고 그러고 난 상태 이 동네는 철길에서 이 땅하고 200m 거리면은 자, 우리 지금 여기가 무슨 동이요? 무슨 역? 노원역이죠. 노원역. 옆에 무슨 역이요? 창동역. 자, 여기가 창동역, 여기가 노원역.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강이랑 좀 뭐 하고 조그만 천이 있는데 이 상권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 조그만 몇 미터 되지 않는 천이 하나 있어가지고 상권이 이쪽 상권이 완전 달라요. 고속도로가 있으면 이거는 완전 달라. 완전은 철길이 있으면 이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굴다리 끼든가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막혔고 여기서 한번 막혔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시내는 이쪽이 시내고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오겠냐고 여기에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 공직에 있는 그분이 소스를 준 거예요. 이거 개인이 개발하면 안 돼요. 개인이 개발 안 되고 이거 한 5년 정도 있으면 분명히 이런 데는 건설사가 옵니다. 건설사가 와가지고 일대 땅을 다 살 때 그때는 맹지고 뭐 이게 중요한 일대 땅을 다 사면 면적이 큰 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사놓은 게 좋습니다. 그 말이 맞아 틀려요? 맞죠.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물어봤어요. 근데 그 건설회사가 온대요? 이 지역 상황을 보라고 상황을 건설회사가 지금 오게 생겼냐고. 근데 왜 살려고 온대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근데 모르는데 건설사 가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 지으려면 자연 녹지는 아파트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왜 샀냐 그러면 주상공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이 뭐라고요? 자연 녹지. 제 얘기 듣고 산 거예요. 교수님 그랬잖아요. 자연 녹지는 주상공 간다고. 가죠. 전제 조건은 자연 녹지가 주상공 갈 때는 이 도시에 뭘 보라니까 기본교육 보고 인구 추이 보라니까 인구가 늘어난지 줄어든지 물어봐서요. 여기가 창원이니까 창원시 마산 합포 그러니까 창원에 지금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유출이 됩니까? 확 늘어납니까? 창원의 집이 부족해 안 부족?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자연 녹지가 좋다.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 이러고 하면은 복합적으로 판단을 잘 해도 복합 판단 다 해가지고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하지 말고 이거는 개발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시내에서 너무 떨어졌고 이거는 개발이 안 좋아요. 또 한 사람이 상담하는데 저는 남해가 이게 섬인지를 몰랐어요. 육지 밑에쯤 때 생겼는데 남해가 섬이더라고요. 섬. 이게 육지가 있고 섬이 있는데 남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쪽 끝에다 누가 또 땅 산다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여튼 그 문자로 많이 와요. 해주는데 이분은 진짜 괜찮은 땅을 딱 잡았는데 도로가 짝 있고 도로가 있는데 번지수를 짝인데 번지를 줬는데 35-2 외 두 필지 도로가 이러고 있는데 얘가 35-2요. 그럼 왜 두 필지는 어디 있냐고. 맹지잖아요. 맹지. 이걸 토지 확인서 딱 보고 그다음에 지도를 딱 봤더니 토지 이용력 확인 이러고 나왔는데 지도를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필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해가지고 한 필지가 있는 거예요. 지도 봤더니 세 개 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지도상으로 하나인 것처럼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요? 계획관리지역.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관리지만 딱 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얼마에 나왔습니까? 공시지가가 15,000 얼마 나왔는데 공시가 15,000 얼마면 대충 한 5만 원 가까이 되는 땅인데 이걸 얼마에 산답니까? 20만 원에. 계획관리 20만 원이면 그 비싼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남해라는 이 도시가 나쁜 도시도 아니고 이거는 아주 좋으니까 이거는 사세요. 영인에 있는 사람이 저기 나주로 이사를 간답니다. 왜 이사 가냐 그러면 나주에 혁신도시 큰 게 들어갔는데 그게 한전 갔어요. 한전이 가다 보면 혁신도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혁신도시가 이러고 돼 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사 가야 되니까 아파트 살기는 귀찮고 애들도 있으니까 땅 사서 단독을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어요. 이 방송 성경씨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설명이니까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코너에 붙은 땅이 딱 있는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도로 이러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사거리 코너에 딱 나왔는데 이게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죠. 계획관리지역인데 면적이 그때 한 150평 됐나? 면적도 적당하고 계획관리지역인데 땅 가격이 그때 몇 평 나왔다든가 6천만 원가 나왔는데 경매로 나왔는데 먼저 이게 누군가 경매로 한번 낙찰된 건데 얼마 됐냐 그러면 1억 1천에 낙찰이 됐는데 그 다음에 낙찰만 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안 치른 거예요. 또 경매 나온 거예요. 이게 지도상으로 너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거리가 25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사는 여기 주택이 전부 주택이 있는 거고
그러면 생활권은 전부 다 여기 생활권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서 좀 떨어져 가지고 이쯤 가니까 대류번에 이만큼 해서 또 있는데 이건 좀 더 싸게 나오고 좀 더 싸게 해가지고 얘도 좋고 얘도 좋은데 자 앞전 사람이 1억 1천에 넣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나는 얼마에 넣을까요? 얘가 포기했으니까. 근데 걔는 왜 1억 1천을 넣었을까? 참 애매한 거예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포기를 했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그 사람이 포기했으면 뭔가 있긴 있겠지. 너무 비싸게 잡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기는 해본다니까 연습 하더라도 이게 최초 감정가 6천이니까 6천 넣지 말고 꼭 넣고 싶으면 7천만 넣어보고 더 이상은 넣지 말아 그랬는데 아 이게 이번에는 뭐 1억 4천 얼마에 낙찰됐대 이게. 그랬는데 가기 전에 하지 마라 얘기한 것은 이 땅을 잡기 위해서 이제 신랑이 가서 임장 가야 돼. 임장 지도서 안 보니까 딱 갔더니 여기하고 높이가 5m 차이. 5m 차이 나면 이게 무슨 5m는 낭떠러지. 지금 우리 이 높이가 몇 m 돼요? 제 키가 1m 50이니까 한번 재봐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 혁신도시 그러니까 지대를 높인 거 이렇게 높이니까 5m 차이 난다고 말도 안 되지. 하지 마라 이것은. 야 먼지가 나를 너는 먼지 다 먹게 던져서 언제 이거 지도 높여서 개발했습니까? 이건 안 들어가는 게 낫고 또 누가 이러고 잡았으면 이 사람 또 이거 안 봤어요. 저같이 그냥 지도만 보고 지도는 너무 좋아요. 야 이거나 잡아라 이거는 면적이 좀 더 큰 게 싸게 나와. 좀 더 큰데 근데 있잖아요 계기에서 앞에 이렇게 도로가 생긴데 도로가 생긴데 아싸 더 좋지. 근데 교수님 있잖아요 여기 근처에 하수 정말 처리장 들어온대요. 그거 들으면 어때요? 야 그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하수 정말 처리 들면 하수 정말 처리장이 우리 거기 서울 외곽순환도 아닙니까? 외곽순환도로 비행 돌게 되면 송파에서 성남 가다 보면 거기에 정말 하나 있어요. 지금은 냄새가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이거 차 끌고 간다 그러면 에어컨 하여튼 문 있는 대로 밀봉하고 가봐요. 싹 갔다가 지나가봐요. 차가 어떻게 되는가? 지나만 갔다 오면 차에서 냄새가 너무 꾸질꾸질. 쓰레기통 빠진 것도 아니고 둘이 같이 있다 하면 옆 사람 의심받습니다. 냄새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정말 철장인데 인근에 그게 들어오는데 야 도로 와가지고 땅값 뛰는 건 고사하고 폭락한다. 폭락 이쯤하면 가지 마라. 그래서 드물데도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궁금해 봤더니 그 다음에 누가 이거 1억 4천 잡았대. 1억 4천 5백인가. 임장을 안 간 게 이쯤 돼버리면 땅으로는 모양새도 너무 좋아요. 위치도 너무 좋고 모든 거 다 좋아요. 계획관리, 자연치라 그 두 개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건데 얘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반드시 임장해야 돼. 임장.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하면서 뭐가 더 저까지 갔습니까? 북쪽 도로가 좋습니다. 북쪽 도로. 남쪽이 아니고 북쪽. 잠시 쉬고 공동주택 합시다.